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집이 없어지고 살던 주변이 바뀐 이후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여기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 나는 거의 그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살았어. 사실 갓난아기 때는 빌라 같은 데서 살았다고 해. 내가 2살 때인가 3살 때 그 집이 완공되면서 이사를 갔어. 나야 갓난아기 때의 기억은 없으니 사실상 그 집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지. 우리 조상들은 제주도에서도 꽤 권위 있는 분들이셨다고 해.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장 비슷한 위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는 땅 부자셨고 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으셨고 땅은 정말 많으셨어. 아버지는 8남매 중 장남이셨는데 옛날에는 장남이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에게 넓은 땅과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셨어. 아버지는 그 돈과 땅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고깃집을 지으셨어.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고깃집이었지. 본관 건물만 130평이었고 앞마당과 주차장, 뒷마당을 합치면 거의 900평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1층은 식당이었고 2층은 가정집이었어. 1층의 평수가 130평이나 되는 큰 평수여서 2층에서는 집을 130평으로 지을 수는 없으니 앞마당과 뒷마당을 굉장히 넓게 만들었고 집은 한 60평 정도로 지어놨어. 그래도 그 당시로는 60평의 집이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었어. 남들에게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사실 어린 시절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 그 집은 아버지가 지을 때 인부들과 같이 진두지휘하며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젊은 아버지의 로망이 많이 들어간 집이었어. 당시 집안에는 응접실이 있었는데 다른 방과 다르게 이 응접실은 육각 원통 모양의 천장 높이가 5m나 되고 샹들리에까지 달려 있었어. 그 응접실을 제외하면 넓은 거실과 화장실, 부엌, 일반 방이 3개, 안방 하나, 그리고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전형적인 큰 집 구조였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볼게. 내가 유치원을 다녔을 때쯤이었나 안방에서 부모님과 저녁에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굉장히 불규칙한 박자로 들렸지.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 집이 단독주택이라 천장 안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인 줄 알았대. 부모님은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또 쥐새끼들이 돌아다니나 보내라고 말하곤 하셨어. 어릴 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났어.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꾸준히 그 소리가 났어. 어머니는 방역업체를 부르고 집안 곳곳에 쥐덫도 설치했지만 그 소리는 없어지지 않았어. 내가 커가면서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단순히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컸다는 점이었어. 낮에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이 되면 일정 시간 동안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데 그 소리는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천장에서 누군가 망치로 지붕을 쿵쿵 두들기는 소리 같았거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두들기는 것처럼 들렸어. 나와 형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 집을 떠난 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리는 사실 쥐 소리가 아니었다고 해. 다만 우리가 안 그래도 그 집에서 사는 걸 무서워할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으신 거였지. 이 쿵쿵거리는 소리의 비밀은 나중에 스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나올 거야. 그 외에도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 먼저 나에게 일어난 일부터 이야기해 볼게. 그 집의 분위기를 말하자면 그 2층 집은 대낮에도 어두웠어. 밖에서 봐도 어두웠고 집 안에 들어가도 항상 어두운 느낌이 들었어. 햇볕이 쨍쨍한 날에도 2층 집은 어둑어둑해서 기분이 나빴지. 마치 날이 흐린 날 불을 켜지 않은 아파트 내부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인지 그 집은 태어나고 자란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 자고 생활하는 공간인데도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거든. 그 집을 유독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었어. 나는 한 번도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지만 꿈에서는 매일 귀신이 나왔어. 그리고 그 꿈들은 너무도 생생하고 현실처럼 느껴졌어. 그 집에서 살던 시절 나는 거의 매일 악몽을 꾸었고 그 꿈들은 현실과 이어지는 것 같았어. 꿈속에서 귀신에게 쫓기다가 깨면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꿈이 이어지는 시기였지. 내 꿈속의 귀신들은 항상 기괴한 소리를 내며 나를 쫓아왔어. 그들은 그냥 아들내미라서 잘 안 잡히네. 아깝다. 한 번만 잡히면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너네 집 식구 다 죽일 거야. 이런 말들을 반복했어. 악몽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꿈들이 이어졌어. 매일 밤 2시간마다 악몽 때문에 깨어났고 깰 때마다 눈물과 식은땀이 고여 있었지. 그러다 어머니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꽤 큰 돈을 들여 영험한 스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생겼어. 스님은 집을 둘러보시더니 우리 집은 단순히 귀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도깨비터라고 하셨어. 스님은 이 터에 도깨비와 귀신이 함께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집안에 불길한 일들이 계속됐던 거라고 하셨어. 스님은 특히 내가 자는 방이 집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곳이라고 하셨어. 스님이 지팡이 비슷한 도구로 방을 돌아다니면서 기온을 확인하시는데 내가 자는 위치에서 기온이 강하게 교차하면서 반응하더라고. 스님은 내가 그 방에서 자면 안 된다고 하시며 침대를 옮기라고 하셨어. 그 후로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였고 나는 방을 옮겼어. 그러고 나서부터는 악몽을 꾸는 빈도가 확 줄어들었지.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그 친구가 집 안에 있는 부적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화를 냈어. 그때까지 나름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적을 때려고 하길래 내가 말렸어. 그 친구는 점점 더 흥분해서 부적을 때려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나는 그 친구를 방에 가둬버렸지. 다행히 어머니가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님은 부적을 방에 붙이라고 하셨어. 부적을 붙이자마자 친구가 진정되었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지. 그렇게 악몽도 줄어들고 집안의 분위기도 점점 좋아졌어.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 그 집을 떠난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 집이 팔렸고 우리 가족은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고 나서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고 아버지와 형도 점점 평온해졌어.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지. 이사를 가고 나서 나는 한 번도 그 집이 그립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오히려 그 집을 떠난 게 다행이라고 느껴. 그 집에서 살았던 불안한 기억들이 전혀 그립지 않아. 그 집을 산 사람들도 결국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 집을 산 부부 중 아내가 암에 걸려 집안이 기울었고 결국 그 집은 은행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 그 집은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어. 지금 와서 보면 그 땅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고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그 집을 팔지 않고 더 살았다면 우리 가족은 분명 더 큰 불행을 맞았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집을 팔고 떠나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형은 그 집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 나를 괴롭혔던 기억에 대해 미안해했어. 하지만 형도 왜 그때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 형은 그때 자신이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고 말했어. 아버지 역시 그 집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사람 중 한 분이었어. 아버지는 우리가 이사갈 당시에도 그 집을 팔기 싫어했지만 결국 이사 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정을 찾았지. 내가 그 집을 떠나면서 전혀 미련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을 떠날 때 아쉬움이나 그리움을 느끼잖아. 하지만 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 전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지. 나중에 이사를 간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그 큰 집이 그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그 집은 그냥 떠올리기조차 싫을 정도로 불쾌한 기억이었어. 특히 그 집에서 있었던 불안한 사건들, 악몽, 그리고 형이나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말이야. 그러고 보면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정말 많은 스님들이 찾아왔었어. 그들 중에는 진짜 스님도 있었고 단순히 구걸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 어머니는 불교 신자라서 그들 모두에게 시주비를 챙겨주곤 하셨어. 그런데 진짜 스님들이 올 때마다 그들은 항상 우리 집을 보며 한마디씩 했어. 이 집에서 오래 살면 제 명을 못 다할 것입니다. 이 집에 오래 머물면 가족에게 큰 화가 닥칠 겁니다. 이런 말들을 했지. 우리 가족은 결국 그 집에서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떠날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을 팔고 나서 그 집을 산 사람들도 불행을 겪었다고 하니 그 집이 정말 문제가 많았던 터였던 게 분명해.
지금 와서 보면 그 집은 팔린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그 집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기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재산보다는 가족의 안전과 평화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은 그 집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어. 형과 아버지 모두 차츰 안정을 찾았고 어머니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셨지. 나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고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때 그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 재앙을 맞이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집을 떠난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느껴. 우리가 그 집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평온한 삶을 되찾았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집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몇 달 동안 나는 평온하게 지냈어. 악몽도 사라졌고 형도 나를 더는 괴롭히지 않았지. 모든 게 정말 괜찮아 보였어.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다시 악몽이 시작된 거였어. 이사한 후에도 그 집과 관련된 악몽을 꾸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날 밤 나는 예전에 살았던 그 집을 다시 꿈속에서 보게 됐어. 하지만 이번엔 그 집이 더 어둡고 낡아진 모습이었어.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지. 하지만 그 집 안은 이상하게도 아직 살아있는 느낌이었어. 마치 그 집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나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어.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마치 집이 나를 환영하는 듯했어. 집 안은 내가 떠났을 때보다 더 음산해 보였고 공기마저도 싸늘했지. 나는 그 집을 다시 떠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뭔가가 나를 그 집 안에 묶어놓은 것처럼 말이야.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예전에 그 소리가 들릴 때와 똑같았어. 불규칙한 박자로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나는 소름이 돋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무언가에 홀린 듯 천장을 올려다봤어. 그때 천장이 갈라지더니 뭔가 검은 것이 스멀스멀 기어나왔어. 그것은 검은 연기 같은 것이었지만 뭔가 형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그 검은 형체는 나를 향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지.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 공포에 휩싸여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 그 검은 형체가 나를 향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 마치 내 영혼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지. 그리고 그 형체가 내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 그건 천천히 내 얼굴을 덮어버렸어. 나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 순간 나는 깨어났어.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지.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했어.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내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는 거야. 마치 꿈속에서의 그 검은 형체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이야.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그 집과 관련된 꿈을 꾸기 시작했어. 매번 집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그 공포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그 집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그 집에 갇혀버렸지.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나는 그 집 안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어. 마치 내 가족 중 누군가의 목소리인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것은 분명 내 가족이 아니었어. 그 목소리는 집안 어디선가 들려왔고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결국 집안 가장 깊숙한 방에 도착했어. 그 방은 내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방이었어. 하지만 그 방은 내가 기억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 벽은 갈라져 있었고 바닥에는 이상한 검은 얼룩이 있었어. 그리고 그 방 중앙에는 무언가가 서 있었어.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 마치 그 사람의 얼굴이 연기로 가려진 것처럼 흐릿했지. 그 형체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 공포가 나를 마비시켰지. 그 형체는 천천히 다가와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 넌 그 집에서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 하지만 그 꿈은 끝이 아니었어. 나는 매일 밤 그 꿈을 꾸었고 그 형체는 매번 나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어. 넌 그 집에서 도망칠 수 없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점점 나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어. 낮에도 그 집이 떠오르고
집 안에 있는 그 검은 형체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어느 날은 실제로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돌아보기도 했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 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그 집에서 도망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어. 그 집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고 나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지. 나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어.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지. 어머니도 그 집이 우리 가족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어. 어머니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 보자고 하셨어. 우리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어. 스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지. 스님은 그 집의 기운이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하셨어. 그 집의 악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내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 집은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거야. 스님은 그 집에 다시 가보라고 하셨어. 그 집에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고 했어. 그 집에 남아있는 기운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그 집에 묶여 있을 거라고 하셨어.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웠지만 스님의 말대로 그 집에 다시 가보기로 했어. 어머니는 나와 함께 가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국 내가 마무리해야 할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나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어.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외관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집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달랐어. 마치 그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집 안에서 무언가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쓸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어. 그 기운은 나를 둘러싸고 나를 그 집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어. 나는 다시 그 방으로 향했어. 내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방. 그곳에 도착하자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그 방 중앙에는 내가 꿈에서 보았던 그 형체가 서 있었어. 이번에는 그 형체가 더 또렷하게 보였어.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나는 그 형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그 형체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었지. 그 형체가 나를 바라보며 다시 속삭였어. 넌 결국 돌아왔구나. 이젠 나와 함께 여기 있어야 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 나는 그 집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어. 그곳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집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야. 그 형체는 나를 집어삼키려는 듯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공포에 질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형체는 내 바로 앞에서 멈추더니 나를 향해 손을 뻗었어. 그 손은 마치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차갑고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눌렀지. 나는 차가운 기운에 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 그 형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넌 여기에 속해 있어. 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순간 나는 그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몸부림치기 시작했어. 나는 그 형체로부터 멀어지려 했지만 그 손은 내 어깨를 더욱 강하게 붙잡았고 나는 그 손에 짓눌려 점점 바닥으로 끌려가고 있었어. 바닥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그 형체는 마치 나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려는 것 같았지. 그때 갑자기 형체가 사라지고 방 안이 고요해졌어. 나는 방 한가운데 쓰러진 채 헐떡이며 숨을 내쉬었어. 마치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느껴졌지. 하지만 내 몸에는 그 형체가 남긴 차가운 기운이 아직도 스며들어 있었어. 나는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 문을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 나는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어. 그러다가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 이번엔 그 소리가 더 가까워졌고 더 강하게 울려 퍼졌지.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압박했어. 마치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소리였어. 나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가려 했지만 그 소리는 나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졌어.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어.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 그 발소리는 천천히 나에게 가까워졌고 나는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없었어.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떨기만 했지.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의 등 뒤에서 멈추었어.
돌아왔구나. 낮고 기괴한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소리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다시 한번 속삭였어. 넌 이곳을 떠날 수 없어.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여기서 영원히 함께할 거야.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공포가 더 깊어졌어. 그 집이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지.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그 목소리의 주인이 나를 따라다니며 내 영혼을 잡아먹을 것 같았어. 그 순간 내 눈앞에서 한 남자의 형체가 나타났어. 그 남자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도 소름 끼쳤어.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설었어. 내가 누군지 기억하니? 그 남자가 속삭였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대고 말했어. 너희 가족이 이 집을 떠났지만 넌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어. 내가 떠나지 못한 건 바로 나 때문이야. 그때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 그건 바로 오래전 이 집에서 죽었다고 전해지는 남자였어. 그 남자가 왜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귀신처럼 떠돌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 그리고 그는 나를 그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어. 그 남자는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었어.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내 발밑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를 완전히 감싸버렸어. 나는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그는 내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 너도 이제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이 집에서 영원히.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어. 그는 나를 이 집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 나는 그 남자에게 붙잡히면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무너져 내렸어. 그 집 자체가 무너져가는 듯했어. 나는 그 틈새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내 발밑이 무너져 버렸고 나는 바닥 아래로 떨어졌어. 어둠 속으로 끝없이 떨어지며 내 몸은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내 앞에 그 남자의 형체가 다시 나타났어. 이번엔 더 거대해 보였고 그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어. 너는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해. 내 영혼은 이곳에 묶여 있어. 그 말과 함께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고 나는 그 손에 잡혀 천천히 그에게 끌려갔어. 나는 그 순간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 내 영혼이 이곳에 묶여 영원히 그 집에 갇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어. 그 비명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어. 눈을 떠보니 나는 다시 내 방에 누워 있었어. 꿈이었나 싶었지만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하지만 더 소름 끼친 건 내 손에 남아있는 그 남자의 차가운 손길의 흔적이었어.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어. 그 남자는 아직도 나를 놓지 않았어. 그 이후로 나는 그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어. 그 집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 내가 그 집에서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 하지만 동시에 그곳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느꼈어. 시간이 지나도 그 악몽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매일 밤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내 귀에 속삭였어. 넌 그곳에 속해 있어. 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그 목소리가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 나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어. 이번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지. 그 집에 묵힌 나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 집에 다가갈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어.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다시 그 검은 형체와 마주쳤어. 그 형체는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돌아왔구나. 이젠 도망칠 수 없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기와 함께 소름 끼치는 공기가 내 몸을 휘감았어. 바닥은 내 발길이 닿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 나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려 했지만 전등은 작동하지 않았어. 불빛이 없는 그 집은 나를 집어삼킬 듯한 암흑 속으로 나를 밀어넣었어. 그 집은 여전히 똑같았어. 그러나 뭔가 달랐어. 마치 더 깊은 곳에서 어둠이 솟아오르는 듯했지.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와 함께 기괴한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 같았고 집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거실로 향했어. 머릿속에서는 여길 왜 다시 온 거야? 라는 의문이 울렸지만 그걸 묻는 건 의미가 없었지.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거실 한가운데에는 내가 한때 가족과 함께 앉았던 낡은 소파가 그대로 있었어. 소파에 쌓인 먼지가 공중에 떠올라 희미하게 나를 맞이했지. 그 순간 문득 등 뒤에서 무언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는 그때 그 형체가 서 있었어.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진 실루엣, 붉게 빛나는 두 눈, 그리고 기괴한 미소. 마치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 형체는 나에게 손을 뻗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그 형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지.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 넌 여기에 묶여 있어. 그 목소리는 차갑고 기괴했어. 귀를 타고 흘러들어와 내 몸을 마비시키는 듯했지. 나는 그 형체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걸 느꼈어. 형체는 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어왔고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 손이 내 목을 향해 내려오자 차가운 기운이 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 그 순간 내 몸이 공중에 뜬 듯한 느낌이 들었고 형체는 나를 들어올려 벽에 내던졌어. 나는 벽에 부딪히며 아픔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지. 눈앞이 흐릿해지면서도 그 형체는 여전히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공포와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 그때 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바닥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검은 액체 같은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 그건 악의로 가득 찬 어두운 기운이었지. 그것은 내 주위로 스며들었고 그 액체가 내 몸에 닿을 때마다 차갑고 끈적한 느낌이 나를 옥죄었어. 그 형체는 나를 향해 다시 다가왔고 나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 나는 그 형체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들을 수 있었어. 그 형체는 나를 바라보며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손가락 끝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 마치 내 영혼이 천천히 그의 소나귀에 잡혀 짓눌리는 것 같았지. 그 형체는 내 영혼을 삼키려는 듯 나를 압박하며 천천히 내 안으로 파고들었어. 내가 내 것이 되는 순간이야. 그 형체는 속삭였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몸부림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 몸은 이미 그에게 붙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지.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공포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 나는 내 몸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 그때 갑자기 방 안이 흔들리며 창문이 부서졌어. 창문 너머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며 어둠 속에 있던 그 형체를 물러나게 만들었지. 나는 그 틈을 타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달렸어.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 나는 절망적으로 문을 밀었지만 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지. 그 순간 천장에서 들리던 쿵쿵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가까이, 더 강하게 들렸어. 마치 그 소리가 내 바로 위에서 나는 것처럼.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그곳에는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 형체는 천장을 뚫고 내려와 나를 향해 손을 뻗었어. 나는 그 손을 피하려고 했지만 내 몸은 이미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된 상태였어. 그 형체는 나를 붙잡고 천천히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어. 나는 그 손에 붙잡힌 채 공중에 떠 있었고 그 형체는 나를 천천히 천장 속으로 끌어올렸지. 나는 그 순간 내 목숨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 그러나 그때 갑자기 형체가 멈추었고 나를 놓아주었어. 나는 바닥에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고 그 형체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 집에 갇혀 있었어.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에 휩싸였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떨고 있는 것뿐이었어. 그때 방 안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그러나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그 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그 발소리는 내 바로 옆에서 멈췄고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영원히 이 집에 묶여 있을 거야. 그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였고 나는 그 순간 내가 절대 이 집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